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은 병에 걸려도 잘 사는 법, 이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여러 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신장 건강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화타 김영길, 출판사는 서울 셀렉션입니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전증 환자는 뭘 먹어야 할까? 잘못된 만남. 총각 시절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남자가 있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남자는 술을 마시다 마음에 맞는 여자가 있으면 함께 밤을 즐기곤 했다. 한번 즐긴 여자와는 다시 만나지 않는다는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면서 많은 여자를 만났다. 어느 날 남자가 근무하는 정부 종합청사로 한 여자가 찾아왔다. 누군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여자가 말했다. 당신 애를 임신했는데 4개월이나 됐어요. 남자는 곰곰이 여자를 뜯어봤다. 몇 달 전 술 먹고 잠자리를 같이 한 기억이 떠올랐다. 여자가 앙칼스럽게 말했다. 같이 살던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칼을 물고 죽던가. 그날부터 남자는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다.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거절하면 사무실로 들이닥칠 게 뻔해 달리 뾰족한 방도가 없었다. 반년쯤 지나고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머리통이 큰 사내 아이였다. 남자를 많이 닮았다. 주위에서는 다들 장군감이라고 했다. 남자는 아이 생각에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다. 이때부터 고분고분하던 여자가 표독스럽게 변했다. 남편에게 대들고 꼬집고 할퀴었다. 남자가 조금만 손을 대도 경찰에 신고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우겼다.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내면서 남자는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그 사이에 딸 쌍둥이가 태어났다. 아빠의 큰 머리통을 닮고 엄마의 못생긴 얼굴을 닮았다. 그렇게 원수같이 지내면서도 애를 만들다니. 남녀 사이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세월이 갈수록 여자는 더 악랄하고 독종으로 변했다. 도박하고 술에 취하고 밤에는 남편을 핥히고 남자가 큰 소리로 야단을 쳐도 파출소에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결국 남자는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신부전증이 생겼다. 부정맥이 심하게 왔다. 맥박이 9번 뛰다가 한 번 멈추는 부정맥이 온 것이다. 신부전증도 같이 왔다. 온몸이 붓고 얼굴은 검은빛이 되었다. 고성능 핵무기였던 그의 하체는 고장난 물종처럼 되고 말았다. 여자는 순놈구실을 못한다고 더욱 업신여겼다. 여자는 대놓고 바람을 피웠다. 집을 은행이나 제2금융권, 사채업자한테 잡히더니 아예 가출해버렸다. 몇 달이 지난 뒤 여자가 연락을 해왔고 두 사람은 이혼했다. 인체에 뿌리는 신장이다. 어느 날 남자는 퇴근하다가 길에서 졸도했다.
마침 지나가던 여인이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와 비슷한 연배의 여자였다. 남자는 거의 한 달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그동안 그 여인이 곁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간병해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인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다. 날마다 술에 취해 부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가출해버린 상태였다. 남자가 의식을 회복하는 날, 여인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가출한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같이 살았다. 하지만 신부전증은 호전되지 않았다. 몇 년간 병원을 들락거리며 치료했지만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우연히 내 책을 본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부터 담담하게 들려주는 그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다. 모든 생명체의 기본은 뿌리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그 주위의 동식물이 모두 전멸했다. 하지만 다음 해에 땅을 비집고 올라오는 싹이 있었다. 싹은 잎이 되고 꽃을 피웠다. 뿌리가 튼튼한 식물은 이렇듯 생명력이 길다. 인체의 뿌리는 신장이다. 신장이 튼튼하면 깨끗한 혈액이 온몸을 돌고 독소가 빠져나간다. 신장이 약하면 독소가 몸속에 가득 차서 피가 탁해지고 온몸이 붓는다. 신장 기능을 살리려면 먼저 몸속의 독소를 없애야 한다. 그는 내 처방대로 식단을 새롭게 꾸렸다. 먼저 숭늉을 수시로 먹었다. 통기류와 통밀, 현미, 통보리 따위에 곡물로 밥을 지은 다음 80%쯤 태워 누룽지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누룽지를 부숴서 뜨거운 물로 커피를 내리듯 검은색 숭늉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셨다. 다음으로 산사, 백목은, 백출, 옥촉서, 금행자, 백복령, 택사, 절영, 생강, 계피, 마취연 따위를 넣고 진하게 끓여 수시로 마셨다. 소변이 시원치 않게 나오면 백목은, 절영, 택사, 백복령 따위를 많이 넣었다. 염분과 당분 섭취를 줄이고 담백한 식단을 꾸렸다. 속청, 즉 속이 파란 콩과 황태콩을 물에 불려 싹이 1cm쯤 자라면 삶아 먹었다. 납두와 대두 한 건 역시 많이 먹었다. 누런콩을 1cm쯤 발화시킨 대두 한 건은 우황 총심원에도 들어가는데 해독 기능이 좋고 면역력을 높아주는 식품이다. 일본인들은 콩을 발효시켜 실이 많이 생긴 낫또를 최고의 면역 식품으로 여긴다. 1년쯤 지나자 얼굴에서 붓기가 빠지고 검은색이 걷혔다. 다시 1년이 지나자 신장이 건강해졌다. 신장 지수가 정상이 되고 부정맥이 사라졌다. 곡식이나 약초 따위에 음식으로 병을 이겨낸 것이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음식과 약의 근원, 즉 뿌리는 같다는 뜻으로 약식 동원이라고 했다. 히포크라스 또한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고 했다. 건강장수의 첫걸음은
올바른 음식의 선택이고 불치병 치료의 첫걸음도 똑같다고 믿는 선배가 있다. 쓰라리고 고된 세상살이를 겪으면서 85년의 세월을 보낸 선배이다. 함께 여행을 다니지만 존경하는 선배이기도 하다. 아등바등 살았던 선배의 친구들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거나 요양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선배는 아직도 튼튼한 자연산 치아를 가지고 있다. 상한 이도 없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도 힘이 남아도는 노익장을 과시한다. 음식에 대한 선배의 지론을 보자.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라. 이 선배의 지론은 간명하다. 먼저 동물성 음식은 생선이건 뭐건 다 몸에 해롭다는 것이다. 인간은 간혹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지만 주로 채소와 과일, 곡식을 먹으면서 천년만년 살아왔으니 이런 음식이야말로 바로 인간이 먹어야 할 음식이라는 것이다. 현대인은 오래 살긴 하지만 고통스럽게 오래 산다. 왜 그럴까? 나쁜 음식이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인간은 25%가 심장병, 27%가 암, 10%가 심장마비, 5%가 당뇨로 죽는데 모두 동물성 식품이 혈관을 망가뜨려 생긴 병이다. 알츠하이머병 역시 혈관이 망가져 생기는 질환이다. 따라서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고 채소나 과일, 곡물 위주로 식단을 짜는 게 좋다. 생선도 마찬가지다. 유제품도 동물에서 왔다. 달걀이나 우유, 버터, 치즈도 동물의 몸속에서 나왔다. 식물성 기름 역시 해롭다. 되도록 기름은 적게 먹는 게 좋다. 산속에서 식물성 위주의 자연식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바로 밥과 채소, 산나물, 그리고 전통 발효된 고추장, 된장, 간장을 먹는 데 있다. 물론 이런 식생활은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살아도 가능하다. 선배는 말한다. 불치병 환자가 죽기는커녕 멀쩡한 사람으로 환골탈태한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다 식물성 음식을 먹고 죽음을 겁내지 않은 덕분이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력 또한 건강장수의 비결이란 이야기다. 맞는 말이다. 선배의 튼튼한 몸과 치아가 이를 방증한다. 선배는 독립투사의 고명딸로 어렸을 때부터 감옥에 있는 부친을 따라 여기저기 다녔다. 그때 부친께 자주 들은 가르침이 있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삶도 두려워진다. 조금 무리하다 싶게 몸을 움직이며 살아라. 몸이 고달파야 마음이 편안하다. 요즘 강장제와 강정제가 건강보조식품으로 인기다. 당장 강정제도 마찬가지다. 강장은 간의 기능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강정은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보조식품을 선택하는 일은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에 앞서 신장과 간의 상관관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사람은 피로 살아간다. 신장에서 피를 잘 걸러주면 건강한 신장이 되고, 건강한 신장이 깨끗한 피를 간에 공급하면 건강한 간이 되는 것이다. 핵심은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몸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은 신장이다. 간염이나 신장병을 강장제나 강정제로 고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장 기능을 살리려면 우리 몸의 근간이 되는 혈액이 깨끗해지니 신장 기능을 살리는 음식이 강장제이다. 그럼 신장을 살리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했듯 누룽지와 숭늉으로 혈액 속에 있는 불순물을 잡으면서 식이섬유가 듬뿍 들어간 채소와 과일, 현미 등 통곡식을 먹으면 된다. 소변이 힘차게 나오고 색이 생수와 비슷하면 건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황 회장은 혈류가 멈추고 2년 동안 에베레스트나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를 방문했다. 국내에서는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을 등반하고 백두대간을 오르내렸다. 요즘 고혈압과 당뇨병이 늘어나면서 만성 신장병 환자가 많아졌다. 이들은 대부분 혈액투석 환자가 된다.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에서 단일 치료 행위 중 가장 많이 돈을 지출한 항목이 바로 혈액투석일 정도로 혈액투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는 혈압 내 압력을 높여 혈관을 망가뜨린다. 그리고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신장이 고장나면 혈액투석을 해야 한다. 혈액을 몸 밖으로 뽑아내 노폐물을 거른 뒤에 다시 넣어야 한다. 그가 말했다. 제 나이 53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가 아닙니까? 지금 혈액투석을 하면 죽은 목숨이 됩니다. 미국 병원에서 전문 의료 있는 딸도 있고 그 딸이 이식이나 투석 외에 신장을 살리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한약은 보약이라던데 신장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한약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면역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음과 양의 조화가 핵심이죠. 면역력이 무엇입니까? 고약한 역병을 면하게 하는 힘이 아니겠어요? 피를 걸러주는 신장을 싱싱하게 만들려면 우선 피가 깨끗해야 합니다. 인체의 70%가 물이고 혈액의 80%가 물입니다. 얼마나 좋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가 피를 깨끗하게 하는 첫째 관건입니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하지만 신장이 거르지 못하면 몸이 붓습니다. 그래서 숭늉을 먹는 게 좋습니다. 숭늉은 몸속의 독소를 없애고 이뇨작용이 가장 뛰어난 최고의 물입니다. 신장 기능을 도와 배설을 시원하게 하죠. 졸졸거리는 오줌발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숭늉을 먹으면서 이뇨작용이 활발한 오룡산이나 좌기음, 우기음, 육미지황탕 등을 알맞게 쓰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환자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용기. 나는 김상무에게 10년 전부터 소변에서 피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던 신장병 환자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임상 사례를 들려주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이 모두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애써 잊고 살아간다는 점이다. 소변에서 혈뇨나 단백뇨가 나오지 않고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고 통증이 심하지만 않다면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더라도 밥 잘 먹고 잠을 잘 자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믿음과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김상무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것은 역시 용기이다. 우리 주위를 보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 온갖 세파를 겪으면서 풍찬 노숙으로 단련된 사람은 잘 견딘다. 반대로 온실 같은 환경에서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 특히 똑똑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의외로 허약하다. 김상무는 꼭 나을 거라는 신념과 용기, 그리고 바른 음식과 피토테라피, 너그러운 생활을 생활 덕목으로 삼았다. 특히 너그러운 생활에서는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 예전 같으면 상대가 잘못했을 때 화부터 냈지만 이제부터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웬만한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애썼다. 회사 일도 종전처럼 일일이 챙기기보다는 아랫사람에게 맡기고 격려하는 데 충실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을 야단치기보다는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소변 질환은 단순히 전립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립선과 방광, 난소, 신장은 한 지붕 한 가족이다. 이 가족이 다 건강해야 전립선이 제 역할을 하고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가 있다. 당뇨약이나 고지혈증약, 혈압약도 다 신장에 해롭다. 전립선에 좋은 식품이나 약도 신장에 해로운 경우가 있다. 그래서 소변에 문제가 있다면 전립선이나 신장, 방광에 골고루 도움이 되는 약이나 식품, 운동을 찾아야 한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바나나, 토마토, 옥수수처럼 칼륨이 많은 식품은 피해야 한다. 칼륨이 많은 산수유나 감초도 마찬가지다. 약방의 감초라고 하지만 감초가 누구에게나 좋은 건 아니다. 칼륨은 보통 신장에 좋지만 신장 기능이 나빠서 칼륨을 배설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 간치료도 마찬가지다. 간장약에 뭐가 있지? 대답하기 어렵다.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은데 누구도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게 간장약이다. 신장에서 깨끗한 피를 간에 보내야 간세포가 재기능을 하면서 간세포를 복제한다. 건강의 중심에는 신장이 있고 건강한 신장의 토대는 숭늉 마시기와 걷기, 발바닥 때리기가 있다. 다음은 대사성 질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약보다 원인부터 제거하라. 그럼 지방간, 고혈압, 당뇨 등을 고치려면 박상사처럼 쌀밥과 소금, 자반고등어를 먹어야 할까? 사실 박상사는 고혈압과 당뇨, 지방간, 발기부전 등은 술을 많이 마시고 두뇌만 쓰는 도시 생활자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다. 박상사는 거액을 들여 비아그라 같은
양약과, 해구신 따위의 식품을 사 먹었지만 하반 씨는 계속 시베리아의 동토지대나 다름이 없었다. 원인을 그대로 놔둔 채 약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격화 소양이나 다름이 없다. 구두를 신은 채 아무리 가려운 발을 긁어도 시원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도시 사람들은 굴뚝을 막은 채 장작불을 때우면서 연기가 난다고 장작만을 나무라고 있다. 현대병은 글자 그대로 현대라는 시대가 만든 그러한 병이다. 지구에서 인류가 출현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만 년 전이다. 그때부터 인류는 진화해오면서 외부의 독이 몸에 들어오면 스스로 해독하도록 정교한 면역 체계를 갖추었다. 콜레라나 패스트 등 급성 전염병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병을 극복하면서 진화를 해왔다. 즉, 자연에 적응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0년간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은 거꾸로 자연을 문명에 적응시키려고 애썼다. 그러자 우리의 몸속의 유전자는 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 고혈압과 당뇨, 강병변, 심부전증, 암 등은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 속에 면역체계가 벼랑간 닥친 현대라는 돌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긴 질병이다. 따라서 이 병을 치료하려면 현대라는 원인부터 제거를 해야 한다. 박상사의 병이 나은 것은 그것을 매미가 허물벗듯 훌훌 털어버린 덕분이다. 봄이 되자 개인산의 눈들도 사라졌다.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도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박상사와 여인의 손길은 더욱 분주해졌다. 눈밭을 헤치고 가장 일찍 올라오는 얼레질을 시작으로 곰취, 나물취, 미역취, 보금취, 며느취, 참나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산나물을 뜯으러 온종일 산속을 헤집고 다녔다. 산이 높고 골이 깊으면 산나물이 많이 있다. 산에 올라가서 종일 나무를 캐다가 집에 오면 여한없는 잠자리를 하고 싶은 깊은 잠에 빠졌다. 두 사람은 다툴 일도 없었고 그럴 시간도 없었다. 또 남의 말을 할 틈도 없었다.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이 없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다. 이웃 사람들 역시 하나같이 바빠서 만나 이야기를 나눌 틈도 없었다. 나물철에 이어 약초철이 되자 두 사람은 약초 채집에 열중했다. 나는 그에게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를 해주었다. 잘 알려진 대로 루즈벨트는 39세의 갑작스레 소아마비에 걸려 다리를 쇠붙이로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다. 한창 활동하던 그로서는 너무나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었다. 깊은 절망감에 빠진 그는 외출하지 않은 채 방에만 갇혀 지냈다. 어느 날 며칠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었다. 그의 아내의 권유로 휠체어를 타고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때 아내가 말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뒤에는 꼭 이렇게 맑은 날이 와요. 당신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시련은 더 겸손하게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하지만 난 불구가 아니오. 당신을 더 많이 힘들게 할 텐데 그래도 당신은 날 사랑한단 말이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그럼 그동안 내가 당신 다리만 사랑했단 말인가요? 아내의 말은 열등의식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루즈벨트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그 뒤에 그는 예전보다 더 왕성한 활동으로 대통령에 연속해서 4번이나 당선이 되었다. 한참 동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던 박 상사가 돌연 중얼거렸다. 그렇지. 입으로만 살던 루즈벨트도 소아마비를 이겨냈는데 몸으로 사는 내가 못 고친다면 말이 안 되지. 거칠고 힘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큰 자부심을 품고 있다. 그들은 입이나 머리로 살아가는 누구에게도 못지않은 자신감이 있다. 도시에서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들의 생활이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들 눈에는 오히려 정신노동자들이 불쌍하게 보인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면 어떤 질병이든 절반 이상 치료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의 표정은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전혀 딴판이 되었다.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다. 중풍 환자는 지팡이를 짚지 마라. 나는 박상사에게 한약을 처방해주면서 영화 슈퍼맨의 주연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의 사례를 들려주었다. 그는 1995년 경마대회에 참여했다가 밑에서 떨어져 치명적인 척추 손상을 입었다. 다친 부위는 목과 두뇌를 지탱해주는 부위로 의사들 사이에서는 교수형 죄수의 부상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그곳을 다치면 전신마비 환자가 되고 회복불능이란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하지만 1년 뒤에 그는 텔레비전 영화에 출연했고 타임지 표지 모델로 등장했다. 회복불능이라는 의료진의 판정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한 결과였다. 정신은 멀쩡했기 때문에 두뇌를 열심히 움직여 다리에 기운을 보낸다. 늘 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정상인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다. 그렇게 해서 2002년에는 드디어 마비된 다리에 기운이 통해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손가락과 발가락 일부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그의 두뇌가 미국 의료진의 판단을 뭉갠 것이다. 나는 박상사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 중풍 환자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한 절대로 낫지 않는다. 지팡이에 의존하다 보면 불편한 다리에 기운을 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지팡이 없이 걸어서 다리에 기운을 보내다 보면 기가 통해 마비가 풀린다. 리브처럼 전신이 마비된 몸도 마음먹기에 따라 풀리게 된다. 그런데 걸어 다닐 수 있는 반신불수 환자는 이미 환자가 아니다. 박상사는 여인의 도움 없이 지팡이를 짚지 않고 산을 다녔다. 수없이 넘어지고 굴렀다. 그런 모습이 안쓰러워 여인이 부축해주려 할 때마다 그는 단호하게 뿌리쳤다.
얼굴과 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다. 그래도 그는 입으로 사는 사람도 고쳤는데 몸으로 사는 내가 못 고치면 죽어야지 하며 이를 악물고 산을 오르내렸다. 그는 자신이 먹을 쌍화탕에 넣을 해동피, 작약, 당귀, 청궁도 직접 했다. 6개월이 지나자 다리에 오동통하게 살이 오르고 따뜻한 기운이 돌았다. 불구자로서 방 안에 처박혀 있을 줄 알았다가 완쾌되어 계속 산을 다닐 수 있게 된 그는 모든 것이 내 덕분이라며 고마워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뒷부분을 다시 소개해 드렸는데요. 에피소드와 함께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은 병에 걸려도 잘 사는 법, 이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여러 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신장 건강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화타 김영길, 출판사는 서울 셀렉션입니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전증 환자는 뭘 먹어야 할까? 잘못된 만남. 총각 시절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남자가 있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남자는 술을 마시다 마음에 맞는 여자가 있으면 함께 밤을 즐기곤 했다. 한번 즐긴 여자와는 다시 만나지 않는다는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면서 많은 여자를 만났다. 어느 날 남자가 근무하는 정부 종합청사로 한 여자가 찾아왔다. 누군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여자가 말했다. 당신 애를 임신했는데 4개월이나 됐어요. 남자는 곰곰이 여자를 뜯어봤다. 몇 달 전 술 먹고 잠자리를 같이 한 기억이 떠올랐다. 여자가 앙칼스럽게 말했다. 같이 살던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칼을 물고 죽든가. 그날부터 남자는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다.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거절하면 사무실로 들이닥칠 게 뻔해 달리 뾰족한 방도가 없었다. 반년쯤 지나고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머리통이 큰 사내 아이였다. 남자를 많이 닮았다. 주위에서는 다들 장군감이라고 했다. 남자는 아이 생각에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다. 이때부터 고분고분하던 여자가 표독스럽게 변했다. 남편에게 대들고 꼬집고 할퀴었다. 남자가 조금만 손을 대도 경찰에 신고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우겼다.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내면서 남자는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그 사이에 딸 쌍둥이가 태어났다. 아빠의 큰 머리통을 닮고 엄마의 못생긴 얼굴을 닮았다. 그렇게 원수같이 지내면서도 애를 만들다니. 남녀 사이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세월이 갈수록 여자는 더 악랄하고 독종으로 변했다. 도박하고 술에 취하고 밤에는 남편을 핥히고 남자가 큰 소리로 야단을 쳐도 파출소에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결국 남자는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신부전증이 생겼다. 부정맥이 심하게 왔다. 맥박이 9번 뛰다가 한 번 멈추는 부정맥이 온 것이다. 신부전증도 같이 왔다. 온몸이 붓고 얼굴은 검은빛이 되었다. 고성능 핵무기였던 그의 하체는 고장난 물종처럼 되고 말았다. 여자는 순놈구실을 못한다고 더욱 업신여겼다. 여자는 대놓고 바람을 피웠다. 집을 은행이나 제2금융권, 사채업자한테 잡히더니 아예 가출해버렸다. 몇 달이 지난 뒤 여자가 연락을 해왔고 두 사람은 이혼했다. 인체에 뿌리는 신장이다. 어느 날 남자는 퇴근하다가 길에서 졸도했다. 마침 지나가던 여인이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와 비슷한 연배의 여자였다. 남자는 거의 한 달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그동안 그 여인이 곁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간병해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인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다. 날마다 술에 취해 부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가출해버린 상태였다. 남자가 의식을 회복하는 날, 여인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가출한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같이 살았다. 하지만 신부전증은 호전되지 않았다. 몇 년간 병원을 들락거리며 치료했지만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우연히 내 책을 본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부터 담담하게 들려주는 그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다. 모든 생명체의 기본은 뿌리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그 주위의 동식물이 모두 전멸했다. 하지만 다음 해에 땅을 비집고 올라오는 싹이 있었다. 싹은 잎이 되고 꽃을 피웠다. 뿌리가 튼튼한 식물은 이렇듯 생명력이 길다. 인체의 뿌리는 신장이다. 신장이 튼튼하면 깨끗한 혈액이 온몸을 돌고 독소가 빠져나간다. 신장이 약하면 독소가 몸속에 가득 차서 피가 탁해지고 온몸이 붓는다. 신장 기능을 살리려면 먼저 몸속의 독소를 없애야 한다. 그는 내 처방대로 식단을 새롭게 꾸렸다. 먼저 숭늉을 수시로 먹었다. 통기류와 통밀, 현미, 통보리 따위에 곡물로 밥을 지은 다음 80%쯤 태워 누룽지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누룽지를 부숴서 뜨거운 물로 커피를 내리듯 검은색 숭늉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셨다. 다음으로 산사, 백목은, 백출, 옥척서, 금행자, 백봉령, 택사, 절영, 생강, 계피, 마취연 따위를 넣고 진하게 끓여 수시로 마셨다. 소변이 시원치 않게 나오면 백목은, 절영, 택사, 백봉령 따위를 많이 넣었다. 염분과 당분 섭취를 줄이고 담백한 식단을 꾸렸다. 속청, 즉 속이 파란 콩과 황태콩을 물에 불려 싹이 1cm쯤 자라면 삶아 먹었다. 납두와 대두 한 건 역시 많이 먹었다. 누런콩을 1cm쯤 발화시킨 대두 한 건은
우왕 총심원에도 들어가는데 해독 기능이 좋고 면역력을 높아주는 식품이다. 일본인들은 콩을 발효시켜 실이 많이 생긴 낫또를 최고의 면역 식품으로 여긴다. 1년쯤 지나자 얼굴에서 붓기가 빠지고 검은색이 걷혔다. 다시 1년이 지나자 신장이 건강해졌다. 신장 지수가 정상이 되고 부정맥이 사라졌다. 곡식이나 약초 따위에 음식으로 병을 이겨낸 것이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음식과 약의 근원, 즉 뿌리는 같다는 뜻으로 약식 동원이라고 했다. 히포크라스 또한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고 했다. 건강장수의 첫걸음은 올바른 음식의 선택이고 불치병 치료의 첫걸음도 똑같다고 믿는 선배가 있다. 쓰라리고 고된 세상살이를 겪으면서 85년의 세월을 보낸 선배이다. 함께 여행을 다니지만 존경하는 선배이기도 하다. 아등바등 살았던 선배의 친구들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거나 요양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선배는 아직도 튼튼한 자연산 치아를 가지고 있다. 상한 이도 없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도 힘이 남아도는 노익장을 과시한다. 음식에 대한 선배의 지론을 보자.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라. 이 선배의 지론은 간명하다. 먼저 동물성 음식은 생선이건 뭐건 다 몸에 해롭다는 것이다. 인간은 간혹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지만 주로 채소와 과일, 곡식을 먹으면서 천년만년 살아왔으니 이런 음식이야말로 바로 인간이 먹어야 할 음식이라는 것이다. 현대인은 오래 살긴 하지만 고통스럽게 오래 산다. 왜 그럴까? 나쁜 음식이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인간은 25%가 심장병, 27%가 암, 10%가 심장마비, 5%가 당뇨로 죽는데 모두 동물성 식품이 혈관을 망가뜨려 생긴 병이다. 알츠하이머병 역시 혈관이 망가져 생기는 질환이다. 따라서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고 채소나 과일, 곡물 위주로 식단을 짜는 게 좋다. 생선도 마찬가지다. 유제품도 동물에서 왔다. 달걀이나 우유, 버터, 치즈도 동물의 몸속에서 나왔다. 식물성 기름 역시 해롭다. 되도록 기름은 적게 먹는 게 좋다. 산속에서 식물성 위주의 자연식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바로 밥과 채소, 산나물, 그리고 전통 발효된 고추장, 된장, 간장을 먹는 데 있다. 물론 이런 식생활은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살아도 가능하다. 선배는 말한다. 불치병 환자가 죽기는커녕 멀쩡한 사람으로 환골탈태한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다 식물성 음식을 먹고 죽음을 겁내지 않은 덕분이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력 또한 건강장수의 비결이란 이야기다. 맞는 말이다. 선배의 튼튼한 몸과 치아가 이를 방증한다. 선배는 독립투사의 고명딸로 어렸을 때부터 감옥에 있는 부친을 따라 여기저기 다녔다. 그때 부친께 자주 들은 가르침이 있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삶도 두려워진다. 조금 무리하다 싶게 몸을 움직이며 살아라. 몸이 고달파야 마음이 편안하다. 요즘 강장제와 강정제가 건강보조식품으로 인기다. 강장, 강정제도 마찬가지다. 강장은 간의 기능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강정은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보조식품을 선택하는 일은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에 앞서 신장과 간의 상관관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사람은 피로 살아간다. 신장에서 피를 잘 걸러주면 건강한 신장이 되고 건강한 신장이 깨끗한 피를 간에 공급하면 건강한 간이 되는 것이다. 핵심은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몸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은 신장이다. 간염이나 신장병을 강장제나 강정제로 고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장 기능을 살리려면 우리 몸의 근간이 되는 혈액이 깨끗해지니 신장 기능을 살리는 음식이 강장제이다. 그럼 신장을 살리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했듯 누룽지와 숭늉으로 혈액 속에 있는 불순물을 잡으면서 식이섬유가 듬뿍 들어간 채소와 과일, 현미 등 통곡식을 먹으면 된다. 소변이 힘차게 나오고 색이 생수와 비슷하면 건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황 회장은 혈류가 멈추고 2년 동안 에베레스트나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를 방문했다. 국내에서는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을 등반하고 백두대간을 오르내렸다. 요즘 고혈압과 당뇨병이 늘어나면서 만성 신장병 환자가 많아졌다. 이들은 대부분 혈액투석 환자가 된다.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에서 단일 치료 행위 중 가장 많이 돈을 지출한 항목이 바로 혈액투석일 정도로 혈액투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는 혈압 내 압력을 높여 혈관을 망가뜨린다. 그리고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신장이 고장나면 혈액투석을 해야 한다. 혈액을 몸 밖으로 뽑아내 노폐물을 거른 뒤에 다시 넣어야 한다. 그가 말했다. 제 나이 53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가 아닙니까? 지금 혈액투석을 하면 죽은 목숨이 됩니다. 미국 병원에서 전문 의료 있는 딸도 있고 그 딸이 이식이나 투석 외에 신장을 살리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한약은 보약이라던데 신장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한약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면역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음과 양의 조화가 핵심이죠. 면역력이 무엇입니까? 고약한 역병을 면하게 하는 힘이 아니겠어요? 피를 걸러주는 신장을 싱싱하게 만들려면 우선 피가 깨끗해야 합니다. 인체의 70%가 물이고
혈액의 80%가 물입니다. 얼마나 좋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가 피를 깨끗하게 하는 첫째 관건입니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하지만 신장이 거르지 못하면 몸이 붓습니다. 그래서 숭늉을 먹는 게 좋습니다. 숭늉은 몸속의 독소를 없애고 이뇨작용이 가장 뛰어난 최고의 물입니다. 신장 기능을 도와 배설을 시원하게 하죠. 졸졸거리는 오줌발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숭늉을 먹으면서 이뇨작용이 활발한 오룡산이나 좌기음, 우기음, 육미지황탕 등을 알맞게 쓰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환자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용기. 나는 김상무에게 10년 전부터 소변에서 피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던 신장병 환자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임상 사례를 들려주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이 모두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애써 잊고 살아간다는 점이다. 소변에서 혈뇨나 단백뇨가 나오지 않고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고 통증이 심하지만 않다면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더라도 밥 잘 먹고 잠을 잘 자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믿음과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김상무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것은 역시 용기이다. 우리 주위를 보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 온갖 세파를 겪으면서 풍찬 노숙으로 단련된 사람은 잘 견딘다. 반대로 온실 같은 환경에서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 특히 똑똑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의외로 허약하다. 김상무는 꼭 나을 거라는 신념과 용기, 그리고 바른 음식과 피토테라피, 너그러운 생활을 생활 덕목으로 삼았다. 특히 너그러운 생활에서는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 예전 같으면 상대가 잘못했을 때 화부터 냈지만 이제부터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웬만한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애썼다. 회사 일도 종전처럼 일일이 챙기기보다는 아랫사람에게 맡기고 격려하는 데 충실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을 야단치기보다는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소변 질환은 단순히 전립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립선과 방광, 난소, 신장은 한 지붕 한 가족이다. 이 가족이 다 건강해야 전립선이 제 역할을 하고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가 있다. 당뇨약이나 고지 혈증약, 혈압약도 다 신장에 해롭다. 전립선에 좋은 식품이나 약도 신장에 해로운 경우가 있다. 그래서 소변에 문제가 있다면 전립선이나 신장, 방광에 골고루 도움이 되는 약이나 식품, 운동을 찾아야 한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바나나, 토마토, 옥수수처럼 칼륨이 많은 식품은 피해야 한다. 칼륨이 많은 산수유나 감초도 마찬가지다. 약방의 감초라고 하지만 감초가 누구에게나 좋은 건 아니다. 칼륨은 보통 신장에 좋지만 신장 기능이 나빠서 칼륨을 배설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
간치료도 마찬가지다. 간장약에 뭐가 있지? 대답하기 어렵다.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은데 누구도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게 간장약이다. 신장에서 깨끗한 피를 간에 보내야 간세포가 재기능을 하면서 간세포를 복제한다. 건강의 중심에는 신장이 있고 건강한 신장의 토대는 숭늉 마시기와 걷기, 발바닥 때리기가 있다. 다음은 대사성 질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약보다 원인부터 제거하라. 그럼 지방간, 고혈압, 당뇨 등을 고치려면 박상사처럼 쌀밥과 소금, 자반고등어를 먹어야 할까? 사실 박상사는 고혈압과 당뇨, 지방간, 발기부전 등은 술을 많이 마시고 둘에만 쓰는 도시 생활자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다. 박상사는 거액을 들여 비아그라 같은 양약과 해구신 따위의 식품을 사 먹었지만 하반 씨는 계속 시베리아의 동토시대나 다름이 없었다. 원인을 그대로 놔둔 채 약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격화 소양이나 다름이 없다. 구두를 신은 채 아무리 가려운 발을 긁어도 시원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도시 사람들은 굴뚝을 막은 채 장작불을 때우면서 연기가 난다고 장작만을 나무라고 있다. 현대병은 글자 그대로 현대라는 시대가 만든 그러한 병이다. 지구에서 인류가 출현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만 년 전이다. 그때부터 인류는 진화해오면서 외부의 독이 몸에 들어오면 스스로 해독하도록 정교한 면역 체계를 갖추었다. 콜레라나 패스트 등 급성 전염병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병을 극복하면서 진화를 해왔다. 즉, 자연에 적응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0년간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은 거꾸로 자연을 문명에 적응시키려고 애썼다. 그러자 우리의 몸속의 유전자는 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 고혈압과 당뇨, 강병변, 심부전증, 암 등은 우리 몸에 있는 유전인자 속에 면역체계가 벼랑간 닥친 현대라는 돌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긴 질병이다. 따라서 이 병을 치료하려면 현대라는 원인부터 제거를 해야 한다. 박상사의 병이 나은 것은 그것을 매미가 허물벗듯 훌훌 털어버린 덕분이다. 봄이 되자 개인산의 눈들도 사라졌다.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도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박상사와 여인의 손길은 더욱 분주해졌다. 눈밭을 헤치고 가장 일찍 올라오는 얼레질을 시작으로 곰취, 나물취, 미역취, 보금취, 며느취, 참나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산나물을 뜯으러 온종일 산속을 헤집고 다녔다. 산이 높고 골이 깊으면 산나물이 많이 있다. 산에 올라가서 종일 나무를 캐다가 집에 오면 여한없는 잠자리를 하고 싶은 깊은 잠에 빠졌다. 두 사람은 다툴 일도 없었고 그럴 시간도 없었다. 또 남의 말을 할 틈도 없었다.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이 없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다. 이웃 사람들 역시 하나같이 바빠서 만나 이야기를 나눌 틈도 없었다.
나물철에 이어 약초철이 되자 두 사람은 약초 채집에 열중했다. 나는 그에게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를 해주었다. 잘 알려진 대로 루즈벨트는 39세의 갑작스레 소아마비에 걸려 다리를 쇠붙이로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다. 한창 활동하던 그로서는 너무나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었다. 깊은 절망감에 빠진 그는 외출하지 않은 채 방에만 갇혀 지냈다. 어느 날 며칠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었다. 그의 아내의 권유로 휠체어를 타고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때 아내가 말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뒤에는 꼭 이렇게 맑은 날이 와요. 당신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시련은 더 겸손하게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하지만 난 불구가 아니요. 당신을 더 많이 힘들게 할 텐데 그래도 당신은 날 사랑한단 말이요?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그럼 그동안 내가 당신 다리만 사랑했단 말인가요? 아내의 말은 열등의식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루즈벨트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그 뒤에 그는 예전보다 더 왕성한 활동으로 대통령에 연속해서 4번이나 당선이 되었다. 한참 동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던 박 상사가 돌연 중얼거렸다. 그렇지. 입으로만 살던 루즈벨트도 소아마비를 이겨냈는데 몸으로 사는 내가 못 고친다면 말이 안 되지. 거칠고 힘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큰 자부심을 품고 있다. 그들은 입이나 머리로 살아가는 누구에게도 못지않은 자신감이 있다. 도시에서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들의 생활이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들 눈에는 오히려 정신노동자들이 불쌍하게 보인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면 어떤 질병이든 절반 이상 치료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의 표정은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전혀 딴판이 되었다.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다. 중풍 환자는 지팡이를 짚지 마라. 나는 박상사에게 한약을 처방해주면서 영화 슈퍼맨의 주연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의 사례를 들려주었다. 그는 1995년 경마대회에 참여했다가 밑에서 떨어져 치명적인 척추 손상을 입었다. 다친 부위는 목과 두뇌를 지탱해주는 부위로 의사들 사이에서는 교수형 죄수의 부상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그곳을 다치면 전신마비 환자가 되고 회복불능이란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하지만 1년 뒤에 그는 텔레비전 영화에 출연했고 타임지 표지 모델로 등장했다. 회복불능이라는 의료진의 판정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한 결과였다. 정신은 멀쩡했기 때문에 두뇌를 열심히 움직여 다리에 기운을 보낸다. 늘 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정상인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다. 그렇게 해서 2002년에는 드디어 마비된 다리에 기운이 통해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손가락과 발가락 일부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그의 두뇌가 미국 의료진의 판단을 뭉갠 것이다. 나는 박 상사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 중풍 환자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한 절대로 낫지 않는다. 지팡이에 의존하다 보면 불편한 다리에 기운을 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지팡이 없이 걸어서 다리에 기운을 보내다 보면 기가 통해 마비가 풀린다. 리브처럼 전신이 마비된 몸도 마음먹기에 따라 풀리게 된다. 그런데 걸어 다닐 수 있는 반신불수 환자는 이미 환자가 아니다. 박 상사는 여인의 도움 없이 지팡이를 짚지 않고 산을 다녔다. 수없이 넘어지고 굴렀다. 그런 모습이 안쓰러워 여인이 부축해주려 할 때마다 그는 단호하게 뿌리쳤다. 얼굴과 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다. 그래도 그는 입으로 사는 사람도 고쳤는데 몸으로 사는 내가 못 고치면 죽어야지 하며 이를 악물고 산을 오르내렸다. 그는 자신이 먹을 쌍화탕에 넣을 해동피, 작약, 당귀, 천궁도 직접 했다. 6개월이 지나자 다리에 오동통하게 살이 오르고 따뜻한 기운이 돌았다. 불구자로서 방 안에 처박혀 있을 줄 알았다가 완쾌되어 계속 산을 다닐 수 있게 된 그는 모든 것이 내 덕분이라며 고마워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뒷부분을 다시 소개해 드렸는데요. 에피소드와 함께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